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40주년 기념식이 광주 전남도청 앞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기념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우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왜곡하고 선동하고 싶을까? 그리고 어떤 김자동 같은 경박한 선동의 인물을 사회자로 내세울 수가 있는가?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국군, 명예를 먹고 사는 국군 계엄군을 학살자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오늘 불쾌한 장면 5가지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를 고액 강연료 논란, 그리고 고액 출연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을 포함한 이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김제동은 그 KBS TV의 이 잡담 수준의 시사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1회에 350만 원, 1년에 7억의 고액 출연료를 챙겼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KBS 시청료, 국민들의 세금 이것을 빨아댄 것이죠. 그리고 지난 수년간 13개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약 평균 1회에 1,300만 원, 2시간도 채 못 되는 강연을 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가난한 이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이런 데서 1회에 평균 1,300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땡겼습니다. 평상시에 무슨 서민, 민중의 대변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뒤로는 이런 아주 지극히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김제동은 지난해 9월 KBS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아주 논란 많은 여러 가지 방송 끝에 강원도 고성 산불 때 KBS가 재난 방송을 하지 않고 이런 김제동이의 잡담 방송을 내보냈던 것, 기타 등등. 자, 그가 물러나고 9월 달에 조국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를 들면 좌파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받고도, 좌파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땡기고도, 좌파라면 유시민이나 김어준이가 했던 것처럼 조국을 감싸고 조국을 수호하는 투쟁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참전해야 되는데 나몰라라 일종의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먹튀다, 김제동이 좌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라는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 이 노래와 영상을 결합해서 어떤 5.18 기념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물론 계엄군을 이 잔인한 폭력자로 묘사한 장면들도 있었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5.18 광주 때 대표적인 유언비어 중에 하나였던 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냈다,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을 묘사한 판화를 버젓이 그 영상물 안에 집어넣습니다. 나체의 임산부 옆모습이 있고 갈라진 배에서 기어나온 창자들, 이런 자극적인 장면을 판화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고스란히 영상물 안에 집어넣고 대통령과 참석 귀빈들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 영상물에 버젓이 이런 식의 끔찍한 선동의 장면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념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애국가의 4절 중에서 한 절을 5.18 기념 영상물로 대체를 했는데 대개가 다 26년이라든가 화려한 휴가라든가 그리고 택시 운전사 같은
좌파적 사고를 가진 편향된 영화인들이 만든 5.18의 진실을 왜곡을 하고 부풀리고 선동을 하는 그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에서 장면들을 다 끌어내서 짜집기를 해서 그 신성한 애국가를 부르는 애국가의 한 절을 저런 식의 선동 영상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참 저는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애국가의 영상을 볼 때마다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위대한 나라, 이런 느낌을 갖게 마련인데 오늘은 저 끔찍한 선동의 영상물을 보면서 애국가마저 저런 데 이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이 공식 기념사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끔찍한 선동을 해야 되니 오늘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2차례나 불려졌습니다. 물론 피아노 연주나 이런 거를 더하면 더 되는 것이고요. 한 차례는 5.18 기념 영상물 안에서 불려졌고 또 한 차례는 공식적으로 재창,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재창을 한 장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명한 가사.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 노래 가사가 제 귀에는 대통령이 앞서서 나가니 좌파여 따르라. 이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하나의 가사.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그 가사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왜곡해도 산천은 안다. 아무리 문재인 좌파 정권이 5.18을 왜곡하고 국군 계엄군을 민간인을 학살한 그런 존재로 왜곡을 해도 산천은 안다. 유구한 산천은 안다. 이렇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다섯 번째, 5.18 희생자 유족이라고 하면서 젊은 학생 남자 또 여자 2명이 나와서 1980년 5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그날이 뜨거웠던 날이라고 하면서 회고하는 이런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후손들에게 완전히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켜서 5.18 오전 전남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엄군들이 때렸다. 학교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계엄군들이 일방적으로 때렸다. 분명히 계엄군들이 배치돼서 계엄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계엄군들에게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계엄군들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확산됐습니다. 또 하나 규절은 어떤 게 있느냐. 계엄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5월 20일. 아니, 계엄군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총을 쐈습니까? 탈취한 트럭, 장갑차 이런 차량으로 계엄군들을 향해서 돌진 공격을 감행을 하는, 그래서 계엄군들에게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급됐던 실탄으로 자위권 수호의 차원에서 발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총을 쐈다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내용을 5.18 희생자의 유족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읽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생중계되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군은 무고한 전남대 학생들을 때리고 무고한 평화로운 시위대에게 총을 쏜 악마이자 괴물로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이런 식의 선동과 왜곡을 자행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임산주의 갈라진 배에서 나온 창자.
이것이 지금 지독한 대한민국. 역사가 붕괴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마비되고 있고 선동과 왜곡 속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대한민국의 창자입니다. 감사합니다.